네, 오늘 처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 경제 리더들의 깊은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CEO 스토리. 앞으로 함께 해주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생생경제 이번이 처음 출연 아니시죠? 네, 꽤 나왔었죠. 그렇죠. 네. 저는 대표님을 처음 뵙지만 네. 생생경제가 워낙 전통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언제쯤 출연하셨었죠? 꽤 된 것 같아요. 한 네. 7, 8년 전부터 7, 8년. 뭐 이렇게 매주는 아니지만 두 달에 한 번 정도,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업 이슈나 산업 이슈가 있을 때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대표님과 네.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 대표님 네. 보셨습니까?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는 뭐 이쪽 분야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장면마다 예. 저 장면은 누군데? 저 장면은 누군데? 저건 어떤 장면인데?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면서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네.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업 이름이 순양입니다. 순양그룹인데 그 순양그룹의 여러 기업들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었던 거죠. 네. 기본 축은 삼성그룹을 이제 기본 모델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이제 얽힌 스토리들은 현대그룹도 들어가 있고, 뭐 우리나라 그리고 뭐 굉장히 또 문제 있는 그룹은 한진그룹도 들어가 있고 여러 우리나라의 재벌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섞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드라마가 뭐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한 20년간에 걸쳐서 국내외 정치, 뭐 경제사가 다 담기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쫙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여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순양 기업이 그러면 가장 많이 닮았던 기업은 삼성이었던 거예요. 기본 축은 삼성으로 한 것 같아요. 축은. 그런데 그 히스토리 안에는 현대그룹 정지용 회장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뭐 삼성과 현대를 적절하게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삼성 쪽이 조금 더 많았던 그런 스토리 같습니다. 삼성이랑 현대에서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 분들이 재벌 그러면 우선 삼성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한 15년 전만 해도 현대를 먼저 떠올렸겠죠. 네. 현대그룹이 1970년부터 80년 중 2000년 90년 초반까지는 사실은 1위였죠. 네. 그래서 당연히 현대를 떠올렸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후에 삼성그룹이 워낙 독주를 하다시피 하니까 삼성그룹을 떠올리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뭐 중동 붐이 불면서 건설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현대가 좀 독보적인 기업이 됐던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드라마 보면 뭐 최근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기업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지만 예전에는 그 기업 그 총수들, CEO들의 어떤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좀 많았었어요. 특히 뭐 영웅시대라던가 맞아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는 뭐 그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일대기가 담긴다거나. 그렇죠. 우리가 재벌 그러면 그처럼 삼성하고 현대를 이렇게 비교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은 삼성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훨씬 더 조금 더 선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흑수저거든요. 자수성가 맞습니다. 했잖아요. 10대 그룹 총수들 중에 나머지 그룹 총수들은 사실은 흑수저는 아니었어요. 뭐 대표 삼성가도 워낙 부촌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삼성 조홍재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이 만나서 만든 게 삼성물산으로 삼성이고 떨어지면서 효성이 그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래 부촌이었고 LG그룹의 구인희 회장도 원래 잘 살았어요. 그렇군요. GS그룹의 허만정 회장도 잘 살았고 다 분홍의 자녀분들이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들어온 반면에 현대그룹은 그 창업자 정주영 회장이 워낙 흑수저였잖아요. 거기다 흑수저인데 학교도 짧아요. 소학교 출신이죠. 그 형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그 옛날 분들은 다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미국을 왜 갔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선호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국내 최대 재벌 총수가 되고
대선 후보로도 나갔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아주 역사적인 경제사적으로 많은 좀 기록도 남긴 것이 예전에 뭐 소떼 방북 뭐 그렇죠. 남북 이슈 이것도 좀 기억이 나고 네. 맞습니다. 당시에 국민 경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스토리가 많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그러고 보니 현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현대가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그렇지 않아도 했던 것이 현대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집단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창업주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체 현대를 말할 때 뭐 현대그룹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요즘에는 범현대 이렇게도 말하고 하더라고요. 의미가 좀 다르죠. 정확하게는 범현대라는 하는 게 맞습니다. 범현대 이렇게 현대그룹을 이해할 때는 두 맥락으로 이해해야 돼요. 정주영 회장이 육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서 육남의 동생분들이 이끄는 그룹들이 있어요. 아,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 이끄는 그룹들도 있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한라그룹, 그다음에 KCC, 현대산업개발그룹, 성우그룹 이런 그룹들은 정주영 회장의 남동생들이죠. 나중에 이제 동생분들도 하나 말씀드릴 텐데 동생분들이 이끄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직계자손. 정주영 회장이 자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11명입니다. 아, 11명입니까? 저는 정주영 회장 그 아드님들 생각나는 자녀분 누가 있어요? 저는 일단 이번에 이제 현대그룹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아들이 7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분은 일단 뭐 정몽헌 그리고 뭐 정몽준 뭐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구남 3녀. 뭐가요? 자식분들이? 정확하게 11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장남은 정몽필 형이 있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네네. 그리고 둘째가 정몽구 회장이에요. 아, 정몽구 회장. 셋째가 정몽근 회장인데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이에요. 현재의. 그렇군요. 그리고 넷째가 정몽우 그룹이라고 옛날 고려산업개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거기 사장했던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다섯째 아들이 바로 정몽원 회장입니다.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2003년도에 투신자살했죠. 현정은 회장의 남편. 맞습니다. 다섯째고 여섯째 아들이 정몽준. 아, 축구를 좋아하시는. 네, 현대중공업. 그리고 일곱째 아들이 정몽윤, 현대해상. 현대해상 화재보험 있죠. 네네네. 그 계를 읽고 있는 정몽윤. 그리고 막내가 정몽일이라고 있습니다. 현대기업금융회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8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딸 이렇게 해서 자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형제분들도 같은 범현대가의 그룹들을 갖고 계셨고 정주영 회장의 이제 아들들도 이제 많으시니까 각자 좀 그래서 계열사를 분리를 해보면 하고 이래요. 있고 직계로 있는 그룹이 현대 자동차 그룹이 있죠. 현대백화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선진종합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비엔지스틸, 그다음에 그 현정 회장이 현대그룹,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인 HD현대, 현대해상, 현대엠파트너스 8개고 반개 그러니까 형제들이 만든 또 그룹사가 있어요. 거기가 HL그룹, 현대성우그룹, 서한그룹, 후성그룹, HD산업개발, 그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 KCC, 한라까지 8개, 16개. 그래서 모두 범현대가라고.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도 보면 삼성그룹이 있지만 그 원래는 CJ가 이제 장손이죠. 네네. CJ가 그리고 그 삼성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한솔그룹이 있고 옛날에 세한그룹도 있었죠. 여기 갈라지는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한 3대째 내려오면 우리가 부를 때 범현대, 범삼성. 아, 그렇군요. 범현대, 범삼성. 그럼 국내 굴지의 기업들 중에서 앞에 범자가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두 곳입니까? 더 있죠. 아, 더 있나요? LG그룹도 범으로 봐야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알고 LG그룹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죠. LG그룹 알고. 희성그룹. 그다음에 LIG. 그리고 이번에 갈라진 LX그룹. 그럼 GS그룹 반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죠. 범한 판토스그룹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보면 그렇고 한진그룹도 3개가 있어요. 한진그룹, 메리츠증권. 그리고 또 그 한 개가 더 있고 롯데도 사실은 롯데농심. 형제가 아닙니다. 범으로 봐야 되고. 동원그룹도 동원그룹,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네. 한 그룹이죠. 네. 범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웬만하면 이 CEO 스토리에서 우리 앞에 범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한 번씩은 좀 다뤄야 이게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앞서 이제 현대를 말했었는데 정말 그 규모가 네. 그 진짜 앞에 범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규모인 것 같아요. 범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현대 같은 경우는 다른 재벌 그룹들과 좀 다르게 결속력이 좀 남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그룹은 말 그대로 뭐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혼자 사실은 일궜다 봐야 되는데 현대그룹은 정확하기는 정주영 회장이 시작은 했지만 그 육남 미녀의 장남으로 그 솥대 물고 내려왔잖아요. 네. 손을 물고 내려왔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남이다 보니까 동생들을 끔찍하게 챙겼어요. 그 동생들의 스토리를 빼면 현대그룹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현대그룹의 시작이 1947년에 이제 현대토건이라고 건설업으로 시작했는데 네.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30대 그룹의 대부분 그룹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재벌 역사는 해방 이후에 자본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전혀 그렇겠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섰을까를 고민해 보면 하나 쉽게 풀리는 게 뭐냐면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도망갔잖아요. 네. 그래서 미군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하던 사업 어떻게 됐을까요? 미군정이 적산불화를 시킵니다. 그럼 적산불화를 시키는데 누구한테 시켰을까요? 거기에 일을 했거나 관련된 사람을 시켰겠죠. 대표적으로 SK그룹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방직회사를 근무를 하고 있던 그 최종현 창업자가 적산불화를 받아 시작한 게 적산불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진 나라가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면 그 자산들은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해당되는 요건을 누가 그 판단했느냐? 당연히 미군정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군정의 힘에 의해서 만들었고 하나그룹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그룹의 김 회장은 인천에 있는 화약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적산불화가 되면서 하나그룹의 모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시대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유일하게 현대그룹은 적산불화를 사실 안 받았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47년도에 건설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왜 현대가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왜 끈끈하냐. 장남이다 보니까 장남이기도 하고 동생들을 다 거느렸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다 사업을 시켰는데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미군정의 그 건설을 하도 그걸 받아서 사실 자본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바로 밑에 동생인 정주영 회장의 첫 번째 동생인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이 당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는데 영어하고 일에 되게 능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자다 보니까 외국인 출입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메카리스트라는 그 미군 중위가 건설 이렇게 하도를 많이 줬는데 중간에 다리를 많이 놓은 거죠. 그래서 현대 그러면 우리가 건설을 띄울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건설로 시작을 했군요. 그래서 또 범현대가에 건설사가 워낙 많아요. 현대건설이 있죠. KCC 있죠. 한라건설이 있죠. 성우건설이 있죠. HD 산업개발건설이 있죠. 뭐 건설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도 사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동생이 시작했고 그리고 정인영 회장은 이제 현대상선 가고 둘째 동생은 정순영 현대시멘트 요 성우그룹의 탄생인데 현대시멘트를 만들게 했고 건설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넷째 동생이 포니정이라고 해서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이 된 거죠. 정세영 회장인데 이 넷째 동생인데 여기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일구어서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됐지만 자기 현대산업개발로 넘어가고 그때 이제 좀 난이 있었죠. 다섯째 동생이 정신영 신데 좀 일찍 죽었어요. 32세로 죽었어요. 아이고, 예. 근데 정신영 다섯째 동생도 서울대를 나와서 동아일보 기자를 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가장 좋아했던 동생.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기자들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동생의 호를 딴 기금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막내 동생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정주영 회장의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그게 가족 간의 결속력이 되게 단단하고 뭐 묶였다. 그래서 되게 가족 간에 끈끈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다
기업 그룹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렇죠. 일을 나눠서 네. 했고 그것이 범현대가의 시작이었던 건데 제가 그 현대가 다른 재벌과 다르게 좀 결속력이 끈끈하게 느껴졌다는 건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몰랐지만 제가 느꼈던 건 예전에 드라마라든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를 보면 뭐 정주영 회장부터 해서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네. 맞나요? 그렇죠. 살아계셨을 때. 온 가족이 다 새벽 5시에 며느리들이 아침 힘들었겠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지금도 해마다 범현대가 사람들이 정주영 전 회장 제사를 위해서 다 모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장면이 뭐 사진으로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때마다 좀 매번 화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런 데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렇습니다. 자, 현대 이야기. 이제 정주영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형제들도 다 같이 기업을 이끌면서 범현대가가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형제들이 다 같이 현대 그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규모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시초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 거예요? 그러면 47년에 1947년부터. 예, 7년에 건설업을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이랬어요. 예를 들면 삼성하고 다른 게 삼성의 경영 스타일은 이병철 회장이 자본력이 될 때까지는 다른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안전주의로 갔어요. 이병철 회장은요? 네, 그래서 물산 상업을 시작한 반면에 정주영 회장은 되게 저돌적이었죠. 네, 그리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 일화를 들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유명하잖아요. 네. 현대 아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를 보면 원래 현대건설을 하실 때 팔당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수주를 하기 위해서 북한강으로 올라가는 자길에서 올라가시다가 차를 돌리라 그랬대요. 왜 돌려? 야, 이 댐이 막히면 저 뻘밭이었고 모래밭이었던 저 압구정동이 안전하게 되지 않겠어? 자, 저 땅을 사. 저기 아파트를 지어야 돼. 이런 식의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냥 생각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실행을 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닦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현대그룹에서 닦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말을 듣자마자 고속도로를 닦으면서 바로 시작했던 게 자동차 사업입니다. 도로가 닦이면 뭐가 필요해? 자동차요. 예. 포니가 71년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주영 회장의 경영론이 수업에 커리큘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경영 스타일이 현대그룹이 이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과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금 현대를 만든다 봐야 되는 거죠. 굉장한 추진력이 뭐 이루 말할 그렇죠. 수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뭐 했을 때 누가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보고를 하면 해봤어? 네, 물어보셨던 분이 네. 정주영 회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가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포니 자동차 전시전도 있었다는데 다 뭐 매진 10,000원 사례 네. 그랬었대요. 네. 여전히. 야, 포니 저는 사실 포니는 전 잘 몰라요. 얘기만 들었지. 그래요? 저는 타보기도 했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할 텐데 오늘 박주근 대표님과 처음 해보는 CEO 스토리 지금 뭐 도입부만 하다 보니까 20분이 다 갔어요. 오늘 할 얘기가 지금 원고가 지금 한 5장인데 지금 첫 장 펼치고 지금 20분이 지났거든요. 앞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우리나라 정말 굴지의 기업들 말고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짚어봐야 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 기업의 탄생과 그 스토리 이렇게 재밌게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 시간에 좀 어떤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고 싶으신지 좀 포부 짧게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기업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 데이터만 봤는데 그 이후로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 기업이 어떻게 탄생했고 누가 경영하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투자도 하고 하실 텐데 저는 투자하는 분들에게 꼭 그 기업의 사람을 봐라고 합니다. 사람을 봐라. 네. 나머지 정보들은 다 후행 정보인데 유일하게 선행 정보로 볼 수 있는 건 인사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을 이해하고 분석할 때는 사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은 재밌기도 하고 투자에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CEO 스토리를 문을 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다음 주에 또 역시 이제 범현대가 오늘 이제 탄생만 갓 태어난 얘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범현대가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범현대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도 여러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우리 박주근 대표님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